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또 대면 수업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향수를 제가 소개를 할 거고요. 저희가 만드는 향수는 인공향이 아닌 천연 식물과 과일들에서 추출한 그런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향수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그 향수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로마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향수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향수 하면은 어른들이 주로 쓰는 거지 학생들이 뭐 향수를 쓸 일이 있겠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제품, 화장품이라든지 주변에 뭐 먹을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향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한다면 조금 더 좋은 향들을 선택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향수를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향 하면은 천연향, 인공향 이런 정도는 구분을 하시겠죠. 물론 인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냄새를 맡아서라기보다는 주변에 향이 많지만 그냥 사과향이 나면 이거 천연향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먹을거리에 있는 그 향들이 천연향을 쓰게 되면 향이 잘 나지 않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내기 어려워서 대부분이 다 먹는 것도 인공향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향이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향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어린 학생들은 천연물을 접하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물론 유명한 향수 브랜드들은 대부분이 다 인공향의 조합이죠. 인공향이라는 것은 수천 가지의 화합물이 결합된 그런 산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이 자연에서 채취한 식물이라든지 과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그런 향보다는 아무래도 적응 기간이 짧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알러지가 생기게 되고 반응을 좀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례로 미국의 어떤 분은 그 책 냄새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그런 향들조차도 본인한테 자극이 돼서 밀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냄새가 없는 것들만 사용을 하고, 심지어 책을 읽을 때도 인큐베이터 같은 곳에다가 책을 넣어놓고 밖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정도의 심한 알러지를 갖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적응해왔던 그런 천연향을 씀으로써 우리 몸의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인공향 원료도 많지만 오늘은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 꽃에서 추출한 거, 과일에서 추출한 그런 에센셜 오일만 가지고 향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아로마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로마라는 거는 단어 자체로는 사실은 그냥 향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연을 이렇게 다루면서 아로마라고 하느냐, 사실 이름이 너무 길어요.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그냥 우리는 천연 아로마 또는 아로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로마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향이란 뜻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업에서 아로마라고 하는 것은 천연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오일 형태의 그 에센셜 오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천연물을 만드는 DIY 수업에서 쓰는 것들은 모든 게 다 천연에서 온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고 또 천연 식물 오일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천연물 만드는 수업을 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우선 향수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향수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청소년들이 볼 수 없는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향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향을 채취하는 그 열정을 가진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였는데요. 매우 유명한 영화죠. 나중에 혹시 여러분 연령대가 맞는다면 그 영화를 보시면 향수가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향수의 역사는 수천 년 전부터 그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그런 그 물질들이 바로 향이었어요. 그래서 향이 나는 어떤 식물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제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런 것들을 써왔고요. 우리 조상들은 뭐 벌레를 퇴치한다든지 이럴 때 쑥을 태웠죠. 또 마귀를 퇴치하거나 뭐 이런 의미로도 그런 그 냄새가 나는 쑥을 태워서 그 연기를 내보내고 하는 그런 의식도 치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쑥을 태운다든지 꽃을 태운다든지 이런 그 의식들을 많이 하면서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왔고 특히 서양에서는 그 중세시대에 굉장히 질병이 많이 생겼었어요.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꽃을 특히 라벤더 꽃이 유럽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라벤더 꽃을 채취를 해서 말린 다음에 그것을 태워서 주변에 부정한 그런 것들을 없앤다는 의미의 그런 의식도 치르고 또 그걸 끓여서 그 물로 그 향수 물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향수가 본격적으로 그 발전하게 된 시기는 중세 루이 14세 때였어요. 루이 14세 그러면 여러분이 역사에서도 배우겠지만 매우 강력한 군주예요. 태양의 군주.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정치를 했던 분인데 그 이면에는 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향수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 몸에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해요. 루이 14세가. 그 원인은 뭐 치아가 부식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치수의 그런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물론 양치도 잘 하지 못했겠죠. 왕인데도 심지어 그랬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났고 일반인들은 또 더 심했겠죠. 그리고 프랑스 그 파리의 도시 그 도심을 가보면 지금은 뭐 문화의 도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의 그 중심지라고 생각하지만 중세 시대 때에는 길거리에 온통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악취가 심했다고 해요. 가끔 뭐 어떤 영화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주로 그 애견을 많이 키웠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푸들이 있죠. 푸들이 그 프랑스 사람들이 변종을 시킨 그런 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큰 스탠다드 푸들이 있는데 걔는 원래 사냥개였다고 해요.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얘를 사이즈를 줄여서 요즘은 뭐 티컵 푸들까지 나오죠. 그 정도로 애견을 좋아했는데 이 애견들을 키우면서 그 분변 이런 것들을 길에 데리고 다니다가 산책시키다가 분변을 그대로 길에다 방치하고 또 그 2, 3층 건물을 지어서 살던 그 서민들도 대소변을 뭐 받아가지고는 길거리에다 그냥 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온통 파리 시내가 그 악취로 진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뭐 심지어는 그 루이 14세라는 왕도 그럴 정도니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향수를 좀 많이 만들어서 몸에 뿌렸다고 합니다.
사실 악취가 나는 몸에 향수를 뿌려봤자 그렇게 좋은 효과는 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중세시대 프랑스에서 그 유럽에서 향이 발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향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거든요. 우리가 물론 뭐 한약재를 끓일 때도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프랑스보다는 독일의 쾰른이란 지방에서 아주 좋은 물이 나왔다고 해요. 물론 지하수겠죠. 그래서 그 쾰른에서 나오는 물을 주로 사용해서 향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들이 혹시 그 향수 브랜드나 뭐 제품들 보면 오데콜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데콜롱은 그 콜롱이 바로 독일의 쾰른이라는 그 이름을 프랑스화해서 콜롱이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데콜롱이라는 그 향수의 그 종류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쾰른 지방의 물을 사용해서 향수를 배합을 해서 만들었고 향수에는 물론 오일과 물이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2교시에도 물론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발효 주정 에탄올과 그 오일, 향수 그 엑기스를 뽑았던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배합해서 향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중세시대 유럽에서 향수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장인이 있을 정도로 그 향수를 계속 만들고 발전시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그 해외 브랜드를 많이 쓰고 있지만 천연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향이 더 많이 배합된 그런 향들을 저희가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향수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사실은 감추고 싶은 그런 어두운 이면이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있는 곳에 향수를 뿌리면 오히려 그 악취가 더 배가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깨끗하게 그 세안이나 세정을 한 다음에 향수를 뿌리시는데 향수는 주로 옷깃에 뿌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이렇게 맥박이 뛰는 곳에 뿌리면은 맥박이 뛸 때마다 그 향이 발현이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또 그것을 부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옷깃이나 바짓단, 치맛단에 뿌려놓으시면 향은 위로 이렇게 휘발이 되기 때문에 향기가 은은하면서 아주 좋은 향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향수의 역사가 이런 그 일면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랑스 그 길거리에 오물들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물을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하이힐이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걸 피하고 싶어서 이제 굽을 높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남자들도 그 하이힐을 신었다고 해요. 그 중세 유럽의 영화를 보면 그 시대 영화를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물론 여성분들이 키를 크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하이힐을 하지만 하이힐의 역사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향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향수의 종류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깊게 들어가면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이런 향수병들이 있죠. 스프레이 형태로 저희가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요. 이런 스프레이 형태도 있고,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그 키트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스프레이 향수라고 하는 키트가 있고, 여기는 그 오일 형태의 롤러볼이 들어간 그 키트가 있어요. 여기 먼저 스프레이 향수 여기 보면 이게 스프레이 형태로 돼 있거든요. 이게 유리용기라서 제가 이렇게 그 뽁뽁이라고 하는 에어캡으로 쌌고, 그런데 이 스프레이 형태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게 될 향수는 향수의 종류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형태인 오데콜롱 타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데콜롱 하면은 향수 중에서는 가장 밑단계, 쉬운 향수이면서 가장 연한 향수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향수들이고,
또 종류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오데콜롱, 그리고 중간 단계 오데 퍼퓸이 있어요. 오데 퍼퓸은 그 아로마 오일 같은 그 향을 내는 오일의 양이 오데 콜롱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그런 형태고요. 제일 위에 가장 진한 향이 퍼퓸이에요. 퍼퓸은 그 전체 성분 중에 성분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향을 내는 오일이 20%까지 들어가는, 20에서 30%까지 들어가는 아주 진한 향을 내는 그런 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향수가 크게는 그냥 가장 진한 퍼퓸, 그 다음에 조금 약한 오데 퍼퓸, 그 다음 제일 그 약한 오데 콜롱이라고 하는 거의 물의 형태인 그런 그 성분들이 들어간 향수를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세 단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린 그 키트에 들어있는 스프레이용 향수 이거를 만들게 될 거고요. 자, 스프레이 향수에 들어가는 원료들은 또 이런 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교시에서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로마 롤러볼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키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의 향을 만들게 되거든요. 얘는 오일 형태의 그런 아로마 롤링이 되는 볼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스프레이 형태의 향수 오데콜롱이고요. 그래서 두 개의 그 향이 전부 오데콜롱처럼 그 배합이 가장 순한 형태의 향수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료 중에 스프레이에 들어가는 거는 발효주정, 그리고 오일 형태의 롤러볼에 들어가는 것들은 향수 베이스를 저희가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두 가지는 바로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아로마 두 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좋아하실 수 있는 향 두 개만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라벤더 꽃향이고요. 보라색 꽃을 추출한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레몬이에요. 레몬은 시트러스 계열이죠. 그래서 레몬 시트러스 계열에는 레몬, 오렌지, 라임, 뭐 그레이프 프루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무난하게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시는 레몬을 제가 키트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키트를 활용해서 저희가 오늘 향수 두 가지 종류를 만든다. 하나는 오데콜롱 타입인 스프레이 형태, 또 하나는 롤러볼인 그 롤러볼이 들어가 있는 아로마 롤링 그 향수를 오일 형태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1교시는 향수의 역사, 아로마란 무엇인가, 그리고 향수의 종류는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조금 있다가 2교시에 직접 만드는 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